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도 별로 좋지는 않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주식이란 건 시간에 쫓기면 필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러죠? 마음의 자세를 좀 많이 다지셔야 될 겁니다. 멘탈이 무너진다는 자체가 시간에 쫓기는 거니까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욕심을 좀 버리시고, 예, 재무 쪽이나 어떤 성장성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실 경우 좀 빠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생기는데, 시간이 쫓겨 버리면 욕심이 가해지고 큰 수익을 보려다 보면 낭패를 보고 필패를 하는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특히 주식은 시간에 쫓기지 말자,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은, 특히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하고 주식의 층이 얇은 이 시기 때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오늘 보니까 환율 자체가 많이 튀어오르죠. 그리고 미국 국제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내일 뭐 중국으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큰 줄이 꼬꾸라고 이야기하는데 100개월, 예, 네, 해외 사채 이자 지급일 한 달 딜레이 시킨 게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만약에 내일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디폴트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흔들림이 역수로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기간 검토는 조금 힘을 쓰다가 밑으로 빠져버리고, 현재 원화도 그렇고 미국 국제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좀 빠집니다. 이유는 하나일 것 같아요. 내일 중국 디폴트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이자를 막아줄지, 거기에 따라가 또 아니면 모호가 될 장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이 점 좀 많이 중시하시고, 내일 속보가 어떻게 나올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오늘 지금 원화가 저렇게 튀는 거는 일단 스탠바이 시키는 것 같아요.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뭐 중국 정부의 손에 달려 있겠죠. 아침 장에 터질지 장중에 터질지 장후에 터질지는 모릅니다. 야,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건 여러분도 저나 똑같은 거니까 환율의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위안화 달러 환율을 좀 아침부터 유심히 좀 보시면은 미리 짐작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목 설명들 할게요. 오늘 방송 전자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지금 산업 기계 쪽, 건설 기계 쪽이나 건설, 뭐 선박,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빠졌습니다. 단지 모멘트가 있던 반도체 쪽이나 그 다음에 WTI 원유의 확인을 좀 보는 원유주 이런 거 위에는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정할 것 같고, 현재 두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좀 빠지니까 그냥 하방으로 그냥 쭉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제 생각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선 21선을 보면은 16,827원, 다시 한번 5월선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고, 저는 오늘 일부 좀 정리했습니다. 저는 두비를 일부 정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기 싫고 내일 중국 백교훈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 또한 몸을 좀 사려야 될 입장이니까 일부 좀 정리하고 데미지를 안 입으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아침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심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래 보시고 현재 종목 설명을 하기에 뭐 투빌이 실적이 어떻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내일 중국 쪽 영향을 벗어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코스피가 강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내일을 좋게만 끝낸다면은 방송 계속해서 방송 드린 바와 같이 9월 14일 3분기 옵션 만기일 이전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쇼 커버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런 조짐이 또 보이는 건 선물이 조금 말아 올립니다. 지금 선물이 지금 조금씩 말아 올리는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오션 만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는 우상향은 맞는데 1차적으로 내일이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는 상관없습니다. 나스닥이 어떻든 그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내일 중국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가 조금 심각해지든지 아니면 희망적으로 돌아가든지, 저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결국은 신사협정, 다시 말해서 일부 갖고 일부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살릴 수도 없는 명분 싸움에 또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내일 장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두빌 내일 좀 반등할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쯤 한번 들어갈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두빌 보고 안 좋으면 현대 인프라코어라도 저는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타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현대 인프라코어를 또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요. 어느 쪽으로 튈지는 내일 시황에 따라서 제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리는 왔습니다. 단타 자리는 왔습니다. 한번 세게 놓고 11,000 한번 확 하고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요선 11,027원 나오네요. 딱 요 자리였네요. 한번 오면은 여기서 한 5% 정도, 5, 6% 정도 슈팅해 놓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순간적이든 어찌됐든 장중에 한번 말아 올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HMM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을 딱 꼬리 달고 또 내려가는데, 이게 보시면은 요것도 HMM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물리에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단타로 보는 경우에는 요것도 단타자리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17,500원 정도 나오겠네요. 17,500원 요까지 단타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제가 단타로 갈 가능성도 또 많겠네요. 뭐 일단 시드를 놔두고 단타용으로 쓸 수 있는 제 시드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지금 다 단타 자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다 단타 자리입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도 이게 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단타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단타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HM에 대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지만은 계속대가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18,500원 선 1차적으로 18,500원 선이면은 지금 여기서 10%인데 10%? 그쵸, 10%인데 이 10%를 제가 제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9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한 번은 넣을 것 같아요. 10% 선이 말아 올리든 말아 올리고 끄집어 내두든 어찌됐든 10%는 한 번 슈팅이 놓을 것 같습니다. 9월 14일 이전에 그거는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일주일 거래일로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10% 선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럼 지금 바닥에 요랬을 때 좀 사시고 한 4, 5일 가지고 계셨다가 슈팅 넣으면 수익 보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시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점 참조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9월 14일 이전에 슈팅이 논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특히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지금 다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인프라코어. 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보세요.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렇죠? 3일째 빼고 있죠. 다 현대인프라코어 이 프로그램 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나 메인 보유가 20% 들고 있다는 거. HMM 모으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 요까지는 한번 반드시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자리가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차트를 보시면은 요 자리인데 요보다는 요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쵸? 꼬리가 내리고 꼬리 내리는데 다음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이래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팔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슈팅이 놓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는 수급 다는 것보다 옵션 만기했다 슈팅이 아주 가능성이 많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한항공 건데요. 네, 그 점 한번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HMM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 2달 동안 지금 숏리스트에 나와 있는 세계 업체 중에 어느 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 그리고 상호간의 산업은행과 해결이 원만하게 보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한간에 전환 사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될지 아직도 궁금해 생각하시는 분 저도 궁금합니다. 단지 공무원들 특히 은행 공무원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산업은행장이 어떻게 하든 정부에 오다가 떨어진 거는 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현재로서 HMM이 이 주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놈의 주가를 갖고 있는 우리 소액 주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고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그나마 퍼가 너무 낮고 수익률이 아직까지 적자가 계속 노이즈 나오잖아요. 2분기 때 적자가 나오니 3분기 때 적자가 나오는데 3분기 때도 적자 안 나오겠네요. 또 4분기 때 적자 논다고 이야기할 건가. 이런 눌림목이 심한 거는 이 모든 것들 해결되려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끝이 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MM은 주당 가치를 얼마나 평가받고 계약을 성사시키는지 계속 한간에 떠오는 거는
일단 전환사채를 빼고 현재 지분 보유량의 5조 이상을 선했답니다. 5조 이상. 5조 이상을 선했다는 건 대충 계산만 해봐도 25,000원 이상이네요. 25,000원 이상. 평가 받겠죠. 평가 봤을 때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 단지 단기적으로 18,500원을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뚫리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18,500원을 뚫어야 됩니다. 18,500원을 뚫어야지 올라갑니다. 이걸 뚫어야지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슈를 묶고 가는 그 순간까지 일단 9월 14일 이전에 슈팅이 나와 10% 이상 슈팅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게 꼬리가 안 달리고 긴 양대 양봉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놈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참 돈 벌긴 힘들지만 여러분 참고 기다려 봅시다. 또 아니면 뭐의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낫네요. 어떤 식으로 주가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지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 따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한유화 차트가 말해주죠. 차트가 말해주는데 내일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한유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큰 출입 꼭고가 디폴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하고 유예를 좀 더 받든지, 제가 볼 때는 디폴트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신사협정이 가능하다면 내일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지만 그냥 답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둘 중에 또 아니면 모두식이 될 것입니다. 빠지든지 치고 올라가든지 14만 3천원까지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12만원 중후반대까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정말 액티비티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대한유화의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유화의 주가가 바로 현실적으로 컨트리 꼭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은 또 한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도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대한유화 가지신 분 혹시나 내일 빠지면은 뭐 많이 올라간 만큼이니까 12만 중후반대까지 빠지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정리되면 또 치고 올라가야겠죠.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쌀쌀하게 좀 불기 시작하지만 찬바람이 불 때 이놈의 주가는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려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도 불안하다고 했는데 내일 조금 빠지더라도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국 쪽도 시장을 지금 좋다고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료 자체가 지금 저가의 원료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내일만 무사히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딱 내일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만 한번 잘 보시면 대환유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좀 빠지면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한항공 계속대가 말씀드리지만은 골치 아프시면 대한항공에 묻으십시오. 네. 골치 아프시면 대한항공에 묻으셔도 됩니다. 이번 달은 수익 보십니다. 방송 전에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카바링 칠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빠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종목이 대한항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또 말씀드린 게 기관하고 금투의 투자의 성향을 보면은 거의 환율하고 금리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 외국인이 이래 샀다고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렇죠? 기관 금토 같이 끌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안 움직입니다. 환율이. 제가 계속 희망적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2600, 2700
정도까지 끄집고 올라가려고 하면 환율이 1300원을 무너져야 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최소한 4.1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고,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달러마에 올라타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결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쉬운 장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내일만 좀 넘어간다면 저희들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특히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들 종목은 내일 아침부터 뭐를 보시면 되냐니, 장이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매도가 많은지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종목든 상관없습니다. 내일부터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그날 장의 흐름을, 특히 오전장의 흐름은 거의 간파가 된다는 건 여러분께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빠져요. 약보합, 그 다음에 원달 환율이 그나마 35원까지 가더만 31원. 네, 달러엔 140씩, 달러가 N이 별로 안 좋네요. 단지 오늘 1320원대에서 133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내일 아침에 8시 한 50분 정도에 달러 N을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위안화도 보셔야 되고, 위안화가 오늘 7.3이 넘어갔는데 아마 내일 큰 줄이 꽂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큰 줄이 꽂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요게 이제 마지막 방송 말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달러 대 중국 위안은 타겟 프라이스가 7.3입니다. 7.3 위안인데, 항상 현재까지 계속 7.3 위안일 때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팔고 환개입에 들어왔습니다. 환개입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녁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안 움직이겠죠. 내일 아침이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다시 환개입이 들어온다면은 7.3이 무너지고 7.25나 7.27 이렇게 조금씩 빠져준다면,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0.43이 올라가 있는데 0.5 이하로 빠지만 내려가면은 이거는 디폴트의 가능성은 희석시키는 겁니다. 환기입이 들어오고 일단 지급 불능 상태는 몸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대 위안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종합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코스피 영향을 주고, 특히 대환 유화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침에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요즘 꼭 명심하셔서 8시 40분부터 9시 사이 20분 동안에 환율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장이 시작과 동시에 특히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연에 대처할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좀 잠기는데, 실은 제가 한 3일 동안에 음식을 잘못 먹은지 속이 영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갔다 오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났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